제 134화 혈천교의 만행 그리고 생마. 확실히 성문이 있었던 내실에 있는 화로는 일반 동으로 만들어진 화로였건만 안에 있는 숯이 붉은색 열기를 낼 때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황금빛 이체가 은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참으로 신기한 조화였으니. 공자님, 이 화로는 도대체 무엇이지요? 매우 신비한 빛이 흘러나옵니다. 허허, 화로가 황금빛이라니. 그래? 자네는 이 화로에서 황금빛을 본단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곽부의 눈에 황금빛이 보이는 이유가 제문의 무공 때문인가? 그럼 곽부, 자네는 이 화로에서 황금빛 말고도 보이는 것이 있나? 네? 황금빛 말고 다른 것도 혹시 보이는지 묻는 걸세. 아닙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은은하게 보이는 이 황금빛이 그저 탐스럽게만 보입니다. 이것은 필시 일반 화로는 아닌 것 같은데. 곽부의 눈에는 황금빛은 보이나 다른 도형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군. 성문은 짙은 미소를 짓는다. 공자님, 이 화로를 어디서 얻으신 것입니까? 이곳 사천 도지위사 이옥이 나에게 준 선물일세. 허허, 공자께서는 뇌물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옥은 나에게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선물을 준 것으로 나는 기꺼이 받았네. 끙! 이옥 이 친구가 응천부에서 연주를 잡기 위해 제독에게 기대려 하는가? 이봐, 곽부. 이옥은 그런 친구는 아니야. 아이, 공자님, 혼자만의 생각을 할 경우 그냥 내비로 두셨으면 합니다. 남의 생각을 그렇게 엿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곽부, 자네는 너무 생각이 많아. 그렇게 살면 뼈가 골아서 일찍 늙는다고. 그냥 생각을 절반 줄이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야. 응천부의 홍무제 폐하도 사람에 대해 의심이 항상 많지. 어찌 사람을 다 믿습니까? 그렇지. 하지만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인내와 존중의 대상일세. 결국 내가 참아주고 존중하면 상대도 언젠가는 나를 알아주는 걸세. 그리고 혹시 상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덕을 베풀면 하늘이 이를 기억하여 언젠가는 선으로 돌아올 걸세. 아, 어지럽습니다. 성문은 곽부의 얼굴을 보며 피식 웃었다. 그의 얼굴에 생긴 딱지 등은 꼭 양상군자와 같은 모습이었다. 들보 위에 선 군자. 도둑의 모습이지 않은가. 곽부는 낮부터 저녁까지 불장난한 어린아이의 모습과도 같은 순진한 모습으로도 보였다. 후후후후. 공자님, 제게 너무 어려운 말씀하시면 저는 어지럽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저는 먹지 못합니다. 머리 쓰시는 일은 공자께서 하시고 나는 그저 힘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후후후후. 곽부. 난 말이야. 곽부의 이런 모습이 좋군. 그리고 겉과 속이 같은 모습으로 내가 중용하는 것이지. 이번 사천일만 마무리되면 내가 응천부로 잠시 다녀올까 하네. 네? 응천부를 다녀오신단 말입니까? 그렇게 할 것이네. 그리고 응천부에서 공식 요청할 것이네. 곽부, 자네가 다시 신군도입으로 복귀하도록 말이야. 또한 나는 이제 2년이 남았네. 낙양과 서한과 금능만 정리되면 나는 다시 장안으로 복귀할 것이네. 네. 그렇게 하셔야지요. 곽부는 성문의 말을 들으며 이 분은 원하시기만 하면 응천부 홍무제 폐하의 부마도 되실 수 있는 분이며 권력의 최정점에 오르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권력에 초연한 것인지 공자께서 육선문이나 홍무제께서 새로 만드실 조직의 수장이 되신다면 나는 공자의 끝만 잡으면 될 것인데. 곽부는 화로를 보며 여러 생각을 하였다. 이봐, 곽부. 세상의 권력은 다 일장추mon과 같은 것이라고. 권불10년, 화무 11원과 같은 것이야. 자네는 내가 응천부에서 권력의 정점이 되면 나를 따라 줄을 서고 자네 가문이 세도가의 면모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허울 좋은 허상이네. 세상에서 언제나 영구적인 것은 없어.
꽃이 피면 질 때가 있고 밤하늘에 달이 차면 기울기 마련이네. 이것이 자연법칙이지. 또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금능의 응천부는 복마전이야. 날 선 양날의 검과 같지. 아마도 1년 안에 수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달려갈 것이고 가문의 삼족이 멸하게 될 것이네. 자네도 적당히 자네 가문이 있는 청해에서 관부 수장으로 있다가 은퇴하는 것이 좋아. 허허. 지금은 내가 조강영의 말 때문에 잠시 도와주는 것이지만 나는 앞으로 2년이 지나면 은퇴할 것이네. 아, 네. 그리고 나는 2년 후에 해와 함께 100년해로 할 것이네. 흡, 곽부는 자신 앞에 놓인 가베를 마시다가 이런 아트 제길 혀가 되었다. 썩을. 그런데 내가 잘못 들었는가? 공자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 아니야. 나는 이번 일이 모두 마친 후에 해와 함께 모든 일상에서 은퇴하고 장안에서 다관을 운영할 것이네. 아, 경천에인 찻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물론이지. 후루룩. 성문도 자신 앞에 놓인 가베를 마셨다. 그리고 내려놓은 가베에서 옅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공자님, 감축드립니다. 사마대인께 허락은 후후후후. 자네, 나를 아직 모르나? 나는 사마가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와 혼례를 허락했네. 우와, 대단하십니다. 지금 강호 21세가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세가가 바로 강호 무림 5대 세가가 아닙니까? 그 중에서 사마세가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가장 응천부에서 영향력이 있는 가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금지우ገብ을 데려오는 일에 허락을 가족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락해 주었다니요. 공자님의 능력은 역시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호호호호. 상대에서 무언가 얻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보일 필요는 없어. 이것이 협상의 원칙이다. 내가 가진 수를 모두 보이면 상대는 언제나 나의 약한 것을 이용하여 내게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되겠지.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무림의 조직에서도 나라 간 거래에서도 기본 원칙이지. 아, 또 공자님은 제게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이영이 오는 것 같으니 우리의 대화는 이쯤 하세. 하지만 곽부, 내가 해와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네가 처음이야. 곽부는 자신의 찻잔을 보며 유성문이 자신을 생각해주는 것과 같은 감정에 마음이 매우 뿌듯했다. 그는 사실 폭양객점의 무공교관인 추광영과의 대결에 대해 성문에게 불편한 마음을 쏟아내려 하였는데 그의 감정에서 불편한 찌꺼기가 조금도 남지 않고 일시에 사라졌다. 그냥 유성문의 말 중에 사마해와 관계된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다는 말로 말이다. 이영입니다. 공자님. 그래, 들어오도록 해. 삐걱, 스르륵 탁. 친군도 위부 우부사 이영은 매우 조용히 내실로 들어왔는데 그 앞에는 다리를 절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다. 이영은 한 사람을 앞장세워 들어온 후에 내실의 문을 조심히 닫는다. 이런 모습을 본 유성문은 짙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가 데리고 오라는 인물을 잘 데리고 왔군. 네, 공자님. 다리를 절고 있었던 인물은 유성문을 보고 뒤돌아본 후 이분은 누구시지요? 공자님이라면 그대를 데리고 오라 명하신 분이요. 그분의 신분은 내가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오직 공자께서 밝히시면 모르겠지만. 이영의 말을 들은 인물은 고개를 돌린 후에 표정이 일그러졌다. 어서 오시오. 두 사람은 이리 와서 자리에 앉지. 성문은 곽부와 앉은 자리를 권했다. 저벅, 저벅, 저벅. 저벅, 저벅, 저벅. 이영과 또한 이영이 데리고 온 인물은 걸어와 탁자에 앉았는데 이영이 데려온 인물은 다리를 심하게 절었으며 그의 옷은 매우 남루하여 여러 군데 기었거나 찢겨 있었다. 그의 신부는 후계, 그동안 고생했소. 이자가 나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있군.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를 사천 재영한 철사사에서 구출한 것인가? 조르륵, 졸졸.
성문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자신 앞에 있는 다기에서 찻주전자를 들어서 두 잔의 가배를 따랐다. 그리고 자, 이 차를 드시며 담소합시다. 성문은 가배를 이영과 후계에게 권했다. 본인의 자리에 가배가 든 찻잔이 놓인 것을 본 후계는 공자라 부르겠소. 나보다 젊은 분 같소. 우리 무림맹에서도 내가 이곳 성도 재영한 찰사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나의 신분을 아시고 나를 구출하신 것이오. 그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소. 다만 후계 정소천께서는 내상이 심하시고 또한 몸 안에 악기가 스며들어서 속히 치료가 필요하오. 성문은 본인의 찻잔의 가배를 한 모금 마시며 말한다. 그리고 우선 앞에 있는 차를 한번 마셔보시오. 아마도 차를 마시면 후계께서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오. 성문은 황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무슨 남자의 미소가 이런 황금 미소라니? 동네방네 여인들의 방심을 흔들기에 충분하겠군. 이자의 미소라면 이곳 성도의 젊은 여인뿐 아니라 나이든 여인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하겠다. 후계는 조금 멍청한 얼굴이었고 그는 성문을 보다가 마치 강호 무림의 섭심술에 최면이라도 걸린 얼굴로 찻잔을 들고 가배를 마셨다. 후계 정소천은 한동안 맛을 음미하다가 멍청한 눈빛에서 흠칫 놀라며 눈에서 기광을 발했다. 내가 지금 여러 군데 상처로 인해 고통이 있고 내상을 입어서 마시란 것을 잘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차를 중원에서 처음 맛보았는데 이 차는 세상에 없는 차와 같습니다. 후후후후. 극찬이요. 물론 이 차를 중원에서 쉽게 먹을 수 없어. 좋은 차지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혼탁한 내 정신을 확 정신 차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차가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요. 곽부와 이영은 성문과 후계의 대화를 들으며 잠잠히 가배를 들어서 천천히 마신다. 그런데 왜? 구했냐는 말을 물으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나는 무림맹. 알고 있어. 순찰당 부당주가 아니오. 정소천 그대는 개방의 후계일 뿐 아니라 강호호령으로 981방에서 다음대 981방을 이끌어가는 5 후기지수가 아니오. 이런 지금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대회비입니다. 나는 관부 요인이오. 그것도 응천부에서 온 인물이오. 다만 내 신분에 관해 밝힐 수 없는 것에 대해 양해 부탁하오. 이 젊은 공자는 응천부에서 고위직이 분명하구나. 나의 신분은 철저히 981방의 비밀이니 말이야. 대인, 그렇다면 이곳 성도에서 활동하는 혈천교를 아시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응천부는 이곳 혈천교를 정리하러 온 것이오. 개방의 후계 정소천은 순간 입을 다물고 생각한다. 이 관부 관원이 이곳 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더란 말인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알리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런데 나는 어서 무림맹 성도 지부나 당문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성문은 후계의 얼굴을 보다가 그의 눈에 황금색 이체가 스치듯 지났다. 갈등하고 있군. 이보시오. 후계. 그대가 가진 정보는 이미 우리 관부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오.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내가 부하를 통해 그대를 구했던 것은 그대에게 정보를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오. 지금 사천은 풍전등화에 놓여 있어. 강호 무림 문파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오. 대인, 그렇다고 관과 무림은 서로 관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홍무제 폐하가 관과 무림은 서로 관여하지 않도록 선언을 하셨으니 말입니다. 그것은 소엽의 말이 맞소. 하지만 대명의 존폐를 위협하는 경우라면 응천부 황제의 검은 개입할 수 있어. 이런! 후계 정소천은 마시던 가배를 내려놓았다. 황제의 검이면 친군도의보. 후계 정소천의 얼굴은 흑색이 되었다. 친군도의부는 개봉에서 활동하지 않았나? 물론 그들이 사라진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왜 이곳 사천에 있단 말인가? 정말 사천 성도에서 사달이 났군. 그것도 아주 심각한.
후후후후. 천천히 차를 마시며 본격적인 대화를 나눕시다. 성문은 여유로운 음성으로 대화를 이어나간다. 우선 폭양객점에 이르요. 지금 우리는 이미 그곳에 매복하고 있어. 아마도 묘시가 되면 그곳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오. 그리고 지금쯤 혈천교의 일반 교도들이 운영하고 있었던 미료루도 정리되고 있을 것이오. 물론 폭양객점과 축산에 성도 지부를 운영하고 있었던 혈천교의 무력은 미료루를 도우려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정리될 것이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폭양객점에만 초절정의 검수만 수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폭양객점의 후원에 있는 각 별원에는 이미 초절정을 넘는 고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구대문파의 장문인이나 선대 고인들인 무림맹 원로원에서 무인이 나와야 정리될 것인데 말입니다. 황제의 검은 할 수 있어. 허허, 황제의 검이라. 다만 구파일방은 속히 당문을 도와주어야 하오. 자, 이것을 받으시오. 성문은 손을 내밀었고 소엽의 내상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오. 유성문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던 것은 황금색 금환단이었다. 마치 호도할 만한 크기의 금황색 환단이었는데 이것은 청량한 향기만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영약이라는 것을 유성문을 제외하고 세 사람은 능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후계 정소천은 성문의 손바닥 위에 있는 황금색 환단을 보았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끔벅이고 있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민지원에 매거진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시작과 동시에 구독 1000명이 넘게 되어 기쁘고 이 점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청기로 2부가 연재되어 오니 참고해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구독으로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